제8장 프랑스의 교회개혁 교회개혁이 시작된 후 북유럽 지역에는 루터 교회가 지배했고 남유럽 지역은 로마 교회가 세력을 유지했다. 중부 유럽에는 종교개혁 측과 반종교개혁 측 사이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그 중심에 있었다. 프랑스는 주로 칼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프랑스의 개혁 신자들은 위그노로 불렸다. 프랑스 전 지역에 많은 개혁 교회가 세워졌다. 1559년까지 거의 3천 교회가 세워졌고 오를레앙 시에만 5, 6천 명이 개혁 교회의 성찬 예식에 참석했다.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이 개혁 교회에 속하였고 교육받은 시민의 거의 75%가 개혁 신앙을 지지했다. 권세를 가진 귀족 가문인 콜리니와 부르봉가도 개혁교회 편에 가담했고 해군 제도 카스파르 콜리니도 개혁 신자였다.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1559년 파리에서 비밀리에 첫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는 프랑스 신앙 고백과 프랑스 교회 질서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압력과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그노가 처참하게 사형을 당했다. 많은 위그노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받는 박해 때문에 결국은 조국 프랑스를 떠나야 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교회 개혁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두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로마 가톨릭 측은 기즈 가문이 중심이었고 위그노들은 부르봉가와 콜리니가가 중심이 되었다. 칼뱅은 해마다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신실한 교회들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다. 그때마다 칼뱅은 편지를 써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위로하며 원수를 갚지 않도록 권면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위그노 전쟁. 마침내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1562년 봄, 프랑스와 기스 공작이 500명의 군대를 대동하고 파리로 가는 길에 바시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다. 도시의 외곽 한 농가를 지날 때 위그노들이 부르는 시편 찬송 소리가 들렸다. 위그노를 미워한 공작은 그의 장병에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한 후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50명 이상의 남녀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리던 헛간에서 학살당하고 200명 이상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 이 참사의 소식을 들은 프랑스 전 지역의 위그노들은 바시의 학살에 크게 분노했다. 이 학살 사건이 무서운 위그노 전쟁을 일으켰다. 성 바돌롬의 학살의 밤. 위그노들은 여러 해 동안 많은 피를 흘렸다. 그들은 들에 추수할 것이 없었고 가축을 잃었으며 소유물을 몰수당했다. 거의 8년을 싸운 후 1570년에 약간의 평화가 오게 되었다. 파리와 몇몇 지역 밖에서는 위그노들에게 집회가 허락되어 예배로 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의 속임수였다. 10살의 왕 샤를 9세의 어머니 황태우 카트린은 딸 마르그리트가 1572년 8월 24일에 위그노들의 1인자이자 나바라의 왕인 앙리 4세와 결혼하는 일에 동의했다. 그녀는 이를 미끼로 결혼식에 모이는 위그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위그노 대표들은 앙리의 결혼에 관해 염려하면서도 그들 중의 제1인자인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 전 지역에서 파리로 모였다. 이때 카트린은 위그노 학살 명령을 내렸다. 위그노들이 잠자고 있을 때 배신자들은 세인트 게르메인 교회의 종소리를 암호로 행동을 시작했다. 무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뒤지고 위그노들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 들어가 그들을 보는 대로 죽였다. 위그노의 지도자 콜리니도 이때 살해당했다. 파리 시내는 피로 물들었다. 센강이 피로 물들었고 시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이 유혈의 밤을 역사는 성 바돌롬의 학살의 밤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때 위그노의 제1인자인 나바라의 앙리는 그의 매제인 왕 샤를 9세에 의해 포로가 되어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위그노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했다. 유순한 그는 로마 가톨릭이 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얻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뒤에 나는 나의 생명과 나바라의 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담하는 척 했다. 라고 했다. 후에 그는 자기 아내 가족의 맞수를 피하여 나바라로 돌아와 다시 위그노가 되었다. 낭트 칙령과 취소. 위그노 운동은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으킨 무서운 참변 후에 회복되지 못했다. 1598년에야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들은 교회와 학교를 세울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나라 안에 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 당시 위그노들은 로마 가톨릭의 다수 속에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소수였다. 하지만 루이 13세 때에 악명 높은 추기경 리슐리에가 평화로운 때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는 위그노들을 완전히 파멸할 계획을 세웠다. 위그노들의 정치적인 세력은 1628년 최후의 요새인 라 로셸이 무너짐으로 끝나버렸다. 루이 14세 때 무서운 박해로 위그노들의 생활은 불가능했다. 드디어 1685년에 87년 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낭트 칙령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50만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나 영국과 아일랜드로 갔다. 그중 많은 사람이 네덜란드로 피난하여 안전한 자리를 찾았다. 이후 프랑스의 개혁 신자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는 훌륭한 시민을 많이 잃게 되었고 루이 14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시 국가 종교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한 위그노를 잃은 프랑스는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100년 후 18세기 말 극단적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왕가는 몰락했다. 이 혁명은 프랑스의 로마 가톨릭 교회도 몰락하게 만들었다. 다음 강은 제9장 네덜란드의 교회 개혁편으로 이어집니다.